그리고 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관리사가 있잖아요, 산속에.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을 이제 한 번쯤은 꿈꾸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속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굉장히 좀 까다롭거나 또 많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은. 네,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 누구나 한 번씩은 꿈꾸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농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30평 내외로 짓는 농가주택은 전답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도로관리법 이런 법들이 이제 다 충족이 돼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산속에 짓는 거는 허가난 도로에서 50m 이내에만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그래서 사실은 산속 이러면 도로가 어디까지 났느냐가 중요하죠. 한 길로 해서 1km 들어가야 되는데 50m 이내에 허가난 데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임도라고 있잖아요. 네. 임도도 도로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도로의 종류가 작업용 도로, 운제로, 그 다음에 임도라고 얘기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깎아놓은 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부가 도로로 허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로, 임도, 운제로 50m 이내에는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죠. 도로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산 속에 집 짓는 것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50m 이내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0m 이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산속도 아니다라고 판단도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산 속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대부분 움막이나 이런 것들은 무허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산 속에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은 관리사라고 10평 이내로 짓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들어가도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농지 전용을 한, 아니면 임지를 꼭 일시 전용을 해서 거기다가 임지에서 일을 하려면 기계도 보관해야 되고 농기계도 거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관리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을 산 속에다가 짓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관리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네. 물론 명목상으로 농막을 지어놓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 며칠 동안 주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것은 이제 법의 범주를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효율성의 문제죠. 산속에 일을 하다가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거기서 간단하게 기거하는 정도는 굳이 그것을 처벌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아예 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산속에 집을 꾸며놓고 펜션처럼 운영하거나 뭐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막 이렇게 지어놓고 막 나무 위에다가도 집을 지어놓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한 번쯤은 저런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한 적도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영화에서 봤을 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산림보호법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산림 훼손, 그것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숲이 존재하는 거가 사람이 숲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숲도 사람처럼 같이 공존한다는 개념에 사람도 숲속의 일부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죠. 숲의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 또 그것과 아울러서 나가야 되는 것이 숲을 이용하는 이용권도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 이용권 안에는 잘 갖고 오는 숲을 이제는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정도는 이제는 법에서 허용할 때가 됐다라고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막지는 말고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가되 어느 정도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관리사가 있잖아요, 산속에. 그거는 직접 다음 시간에 또 직접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 관리사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속의 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 질서의 생각이 숲을 보존하고 공존한다라는 인식 전환의 시점이 하루속히 도래돼서 함께 즐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숲속의 그림 같은 집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자.